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이재 기자이고요.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이 채권보이에서는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영업적인 측면과 재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그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배경을 그리고 시장의 영향력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첫째, 영업적인 측면에서는요, 이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고 또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업체까지 한국 유통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또 소비가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업계에서 영업하기가 정말 어려움이 컸습니다.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. 근데 홈플러스가 더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. 홈플러스는 2021년부터 연평균 2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지속해왔습니다. 비교해보면 뭐 이마트나 롯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그나마 모기업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원해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장을 혁신하거나 업태를 통합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할 수 있었겠죠. 그런데 홈플러스는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대주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최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였거든요.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드리면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차입 매수 방식으로 인수했는데요. 사실 이때부터 재무적으로 어려움은 따놓은 당상이었다고 합니다. 이때 딜이 한 7조 2천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상당히 비싸게 성사가 됐거든요. 근데 인수대금 중에 5조 원 규모로 이 차입 매수를 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라는데 이미 출발선부터 홈플러스는요 5조 원이라는 차입금 부담을 안고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도 이익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이자 비용 부담도 커져서 영업 이외에 비용 부담이 지속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 그 결과 외부 차입금 때문에 재무 구조가 크게 안 좋아졌는데 여기가 이제 연간 매출 규모가 한 6조에서 7조거든요. 근데 6조에서 7조에 육박하는 차입금, 이 차입금이 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기도 했습니다. 작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. 부채 비율이 3,211%로 역대 최고치였고 차입 의존도도 72%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홈플러스 사태, 그렇다면 이 채권 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까지 회사채 신용 등급이 트리플 B였거든요. 근데 실제 공모채 발행 실적은 없었고요. 다만 단기 채권, 그러니까 CP, 이 등급은 유지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의존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단기 등급마저 지난 2월 말에 A3에서 A3-로 하향 조정됐거든요. A3 마이너스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 중에 가장 그 낮은 등급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회사채로 치면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입니다. 발행 금리도 연 6.5%로 왜 동일한 등급을 가진 다른 기업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높은 금리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이 높은 금리 수준의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 보면 아마 채권 시장에서는 뭐 영업이나 재무적인 상황을 충분히 그 홈플러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. 메리츠 금융그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유는 대규모 담보 대출을 내준 그룹이기 때문이고요. 메리츠 금융그룹은 작년 5월에 홈플러스에 대해서 총 1조 3천억 원 정도 한도로 대출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 2월 말 현재 확인해 보니까 대출 잔액이 약 1조 2천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대한 담보로 이 홈플러스가 총 그 62개, 그러니까 62개 점포를 그 부동산 신탁한 이후에 메리츠 금융그룹을 그 해당 신탁의 1순위, 그러니까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
메리츠 금융그룹이 담보로 확보한 그 부동산 감정가액이 업체가 제시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조 8천억 원 정도라고 보는데요. 이 정도면 사실 뭐 대출 잔액 대비해서 약 4배에 달합니다. 그래서 담보력은 인정되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 담보권 행사로 채권을 회수했을 때 이럴 때는 해당 점포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뭐 정상적인 기업 회생 노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시기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입니다. 그럼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궁금하시다면 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홈플러스가 발행한 공모 채권 잔액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고요. 다만 뭐 건설이나 유통, 그 불안한 업종 있잖아요. 이거나 뭐 하위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이전에 비해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커진 겁니다. 그리고 그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신뢰도 이슈 또한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 더해서 기업 신용평가 시에 그 계열 지원 가능성이 그 중요해진 거, 이게 더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. 주요 경쟁사, 뭐 이마트, 롯데 등의 경우에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모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계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데에서 비교적 차별화된다고 했는데 그걸 기대할 수 있고 그래왔기 때문입니다. 자, 더해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. 이번 불명예의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.